진짜일까?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한 인어의 기록이. 붉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인어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의 역사가 숨겨온 가장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혹시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미스테리함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래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가물거리네요. 하지만 저 역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진짜일까? 에이 설마 가짜겠지. 인어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것도 조선시대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누군가의 소설이 와전된 것이겠지 하며 가볍게 여겼던 것이 있었지만 그 영상을 만들 때에도 조선왕조실록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거짓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으로 긴가민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때를 되짚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저처럼 아리송하고 긴가민가 헷갈리시는 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것인지 확인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어를 서양의 전설 속 존재로만 여기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순한 민담이나 야사가 아닌 실제 인어가 목격되고 포획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기이한 생명체를 보았다는 호기심 어린 증언을 넘어 과연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를 보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역사 속에 묻힌 인어의 흔적을 추적하며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태종 18년 1418년의 평안도 용강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안도 관찰사 이관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용강현 바다에서 인어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인어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이 보고를 접하고 큰 혼란에 빠졌지만 기록은 이 인어가 잡혀온 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지방 관찰사가 직접 조사하여 왕에게 올린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숙종 32년 1706년에 전라도 남원에서 발견된 기이한 사건입니다. 남원부의 한 어부가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중 물고기들 사이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생명체는 머리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손가락이 마치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반신은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로 덮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어는 포획된 뒤에도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고 결국 그 인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어를 포획하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당시 사회가 이 미지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조 36년 1760년의 충청도 보령현에서 기록된 이야기는 인어에 대한 더욱 신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보령현의 한 해변에서 어부들이 괴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현감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감의 보고서에는 물 위로 떠오른 생명체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미색은 세상의 어떤 미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인어가 사람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모든 근심을 잊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인어는 노래를 마친 뒤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어가 단순히 기이한 생명체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에 등장하는 인어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큰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기록은 진실이었을까요? 전대 과학은 이 기록들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기록들이 실제 인어를 목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고래나 물개 또는 매우 희귀한 해양 포유류를 인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바다사자나 주공과 같은 해양 동물들은 상반신을 물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사람과 흡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어가 울었다는 기록은 주공이 내는 소리가 사람의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점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실록에 담긴 인어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미스터리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록들은 단순히 괴생명체를 보았다고만 적지 않고 그들의 모습과 행동, 심지어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오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조선시대 인어 목격 기록은 역사적 진위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영상에서 언급된 태종, 숙종, 영조 시대의 구체적인 인어 포획 및 목격 사례는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식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영상의 극적인 재미와 미스터리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된 허구적 서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지은 설화지바오야담과 같은 유유의 단과 같은 일부 야사나 민담에서는 인어로 추정되는 기이한 해양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인 실록과는 그 성격과 신뢰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인어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주공이나 바다사자 혹은 물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가 물 위로 상반신을 내미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사람과 유사하게 보였을 수 있고, 주공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도 기록 속 인어의 울음소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언급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미스터리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접할 때는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명확히 구분하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조선시대의 인어, 기록 역시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의 이야기를 단지 전설로만 치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